환경 호르몬의 한 종류로 매우 위협적인 다이옥신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이옥신은 무려 210종류에 이르며 상온에서는 녹지 않는 무색의 결정형 고체입니다. 열화학적으로 안정되어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 및 배설되지 않고 지방의 잘 녹아 생체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 물질입니다. 다이옥신은 환경 물질 중 최악의 독성을 지녀 1g으로 50kg의 인간을 20만 명이나 죽일 수 있고 면역 독성, 발암, 심기능 장애, 축적성과 난분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우리의 일상적인 동물성 식품 섭취와 표백된 종이 포장재, 담배 연기 등을 통해 극소량 섭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축적성과 난분해성입니다. 표를 통해 1차적 발생원과 2차적 발생원에 대해 알아두고 그림과 표를 통해 인체의 유입 경로와 축적량에 대해 알아둡시다. 다이옥신의 피해 사례로 이탈리아의 세베소시 농약 제조 회사의 유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질병 및 사망사고, 토양 오염 등으로 2억 5천만 달러의 피해와 함께 세베소를 폐쇄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타임스 비치에서는 도로에 뿌린 다이옥신이 함유된 폐유가 대기와 하천, 토양에 스며들어 장기간에 걸친 동물 폐사와 각종 암 및 통증 등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 결국 이들을 이주시키고 도시를 폐쇄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엽제 피해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정글 지역인 베트남에서 전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뿌린 고엽제로 미군과 한국군 등 전쟁 참여국 병사들과 베트남 주민들이 수년에서 수십 년 사이에 걸쳐 각종 암과 신경계 질환, 유전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베트남 참전 용사들 역시 고엽제의 피해의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가 1993년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관한 지원 법령이 제정되어 이미 사망한 환자나 2세 후유증 환자도 보상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피해는 베트남 전쟁터에서만 발생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에 미군이 제초제로 뿌린 고엽제로 피해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들 사례에서 우리가 뿌린 살충제, 제초제의 독성이 얼마나 심각하며 그 피해가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2세대, 3세대까지 유전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양은 아직 명확하진 않으나 인체의 가장 중요한 뇌 분비계를 교란시켜 선천적 기형화 출산, 면역 기능 저하와 반복 감염 증세, 피부질환, 발육부진, 여성 생식기와 남성 생식기에 대한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유에 대한 영향에 관련해서는 다이옥신의 함유량이 허가 기준치를 초과하지만 모유 수유의 장점과 대비해 볼 때 수유 시 다이옥신에 의한 피해보다 모유 수유를 할 때의 장점이 우월하여 모유 수유는 권장되고 있습니다. 태아에 미치게 되는 영향은 성호르몬과 갑상선 기능 장애, 면역계 이상으로 고환 위축 정자 생성력 감소, 잠복 고환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남성 생식 기능인 정자수 감소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경우 40대와 20대 남성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자수 감소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여성의 자궁내막 증식증은 임신과 관련이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체의 면역계는 체내에 들어온 이물질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면역계의 교란은 다이옥신에 민감한 효과 중 하나로 임신 중 다이옥신에 노출된 여성이 출산한 아이들에게서 기관지염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다이옥신은 생체 호르몬과 다른 신호를 주어 발달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수정된 난자가 완전한 유기체로 발달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 발달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암 발생과 관련된 영향은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역학조사의 결과에 대해 상반된 주장들이 있었으나, 산업장에서의 다이옥신 노출 연구에 따르면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16%의 암 발생률 증가와 20년 동안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 46% 또는 9배의 암 발생률이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미 환경보호청에 의하면 DDT의 분해물질인 DDE가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여 여성화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DDE는 남성 호르몬의 수용체를 차단하여 이에 대한 실험으로 거북에게서 수컷 거북보다는 암컷 거북이나 양성을 가진 거북이 태어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환경 물질들은 지방 조직에 계속 축적되는데, 특히 아래 노른자 위나 모유에 축적되어 태아나 어린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 합니다.
환경 호르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 최초로 화제가 된 것은 남성의 정자수를 감소시킨다는 문제였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서 월남전 고엽제 문제가 가장 유명하지만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음이 알려졌으며, 이러한 다이옥신은 나무를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이옥신에 의한 가장 큰 피해는 생식기에 관한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PCB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CBS는 1929년대에 생산되기 시작하여 1970년 사용이 중지되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유기화학 물질로 열에 잘 견디며 독성이 강하면서도 생태계에 오래 남아 피해를 일으키는 잔류성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암과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며 난분해성으로 생태계에 매우 오래 남아 영향을 미치고 먹이사슬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신체 내 축적성이 높아지며 바람과 해류를 따라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PCBS에 대한 피해 사례로 1992년 벨기에에서 PCBS에 오염된 사료가 축산 농가에 공급되면서 발생한 일을 들 수 있으며, 이 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36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PCBS는 간 기능 이상, 갑상선 기능 저하 및 비대, 피부 발진, 피부 착색, 면역 기능 장애, 저체중아 출산, 기억력 장애, 반사신경 이상 등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PCBS는 그동안 열적, 화학적 안정성으로 변압기, 축전기 등 산업제품에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표를 통해 사용처에 대해 알아봅시다. PCBS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제정하여 관리 지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PCBS 함유물질은 인식표를 제작하여 부착해야 하고, 규정 이상 PCBS를 함유한 물질은 활용 금지하며, 사용한 제품을 폐기 시에는 농도 분석 후 지정 폐기물로 처리하고 사용 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